할아버지, 아빠 산소에서 본 할아버지. 3년 만에 들은 손주의 목소리. 하지만 진혁은 그 아이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애들은 건드리지 마. 골목길에서 며느리를 향해 다가오는 3명의 남자들. 이번엔 확실하게 처리하래요. 당신과 당신 새끼들까지. 3년 전 아들을 죽인 그들이 이번엔 손주들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간다. 내 아이들 잘 키웠어. 하지만 회장에게 남은 시간은 단 1년. 말기암 선고를 받은 그는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손주들을 지키려 합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 시간보다 영원한 가족.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해 주시면 저의 채널에 운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서울 외곽의 묘지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선우 진혁은 검은색 코트 깃을 세우며 천천히 언덕을 올랐습니다. 경호원 2명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랐습니다. 강성민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천천히 오르십시오. 진혁은 대꾸 없이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3년 전 이맘때 그의 유일한 아들 선우민준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30이라는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라는 허무한 방식으로 묘역 입구에 다다랐을 때 진혁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50m 앞 아들의 묘 앞에 4명의 아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작은 손에 각각 하얀 국화 한 송이씩을 들고 나란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디자인의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아이들은 마치 거울에 비친 듯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진혁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그를 더 놀라게 한 건 아이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까만 머리, 또렷한 이목구비, 특히 그 눈매는 틀림없었습니다. 죽은 아들 민준의 어린 시절과 판박이었습니다. 성민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그때 아이들 뒤에서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긴 생머리를 늘어뜨린 여인은 아이들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인사했으니까 가자. 아빠가 하늘에서 잘 보셨을 거야. 진혁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목소리, 그 뒷모습. 3년 전 아들과 함께 사고로 죽었다고 장례식까지 치렀던 며느리 한지우였습니다. 진혁이 무의식 중에 이름을 내뱉었습니다. 한지우. 여인이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확인되는 순간 진혁은 제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한지우였습니다. 3년 전보다 야윈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아이들을 자신의 뒤로 숨기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가자, 애들아. 빨리. 한 아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저 할아버지. 조용히 해. 지우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꽉 잡고 반대편 길로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내 아이는 고개를 돌려 진혁을 신기한 듯 쳐다보다가 엄마의 재촉에 종종 걸음으로 따라갔습니다. 성민이 진혁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진혁은 그제야 자신이 무의식 중에 그들을 향해 몇 걸음 다가가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들이 살아있었어. 65년을 살면서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그 목소리가 지금은 갓 태어난 새끼 양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그리고 저 아이들, 민준이, 내 손주들이야. 성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역시 3년 전 장례식에서 며느리의 관을 보았습니다. 관 속에는 사고로 심하게 훼손된 시신이 있었고 신원은
DNA 검사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회장님, 일단 진정하십시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혁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그는 천천히 아들의 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묘비 앞에는 아이들이 놓고 간 네 송이의 국화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메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마이너스 서준, 서윤, 서연, 서진 올림. 서툰 글씨체였습니다. 겨우 한글을 깨친 아이들이 정성껏 쓴 글씨였습니다. 진혁은 그 메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가 손에서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내 손주들. 진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3년간 죽은 줄 알았던 며느리가 살아있고 존재조차 몰랐던 4명의 손주가 있다는 사실. 그것도 자신을 피해 숨어 살고 있다는 현실이 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선우그룹 본사 회장실로 돌아온 진혁은 거대한 집무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성민이 건넨 서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서류 속에는 3년 전 교통사고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성민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다시 조사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두 구의 시신 중 하나는 확실히 도련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님의 시신이라고 확인된 것은 DNA 검사 결과였는데 그 검사를 담당한 기관이 문제입니다. 진혁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현대유전자연구소. 겉으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지만 실상은 태준 도련님이 비자금으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진혁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선우태준. 동생 선우진수와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조카. 서자 출신이라는 콤플렉스를 권력욕으로 승화시킨 남자. 그놈이. 성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일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분석한 결과 도련님의 차를 들이받은 트럭 운전사가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전사는 사고 3일 후 의문사했습니다. 진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3년 전 민준이 죽던 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날 아침 민준은 아버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내부에 이상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해외 법인 자금이 누군가에 의해 빠져나가고 있어요. 누구?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태준 형 쪽을 조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부자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신 8개월이었던 며느리 지우도 함께. 성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님이 임신 중이셨죠? 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했어. 민준 그놈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렇다면 오늘 본 아이들이 내 손주들이 맞아. 진혁이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53층 회장실. 그가 평생 쌓아 올린 제국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를 찾아야 해. 어디 사는지 알아내. 성민이 대답했습니다. 이미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저녁쯤이면 주소를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좋아. 그리고 성민. 예, 회장님. 이 일은 철저히 비밀로 해. 태준이 놈이 알게 되면. 진혁의 말이 끊겼습니다. 만약 태준이 정말 민준을 죽인 장본인이라면, 그리고 지우와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놈이 무슨 짓을 할지 뻔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성민이 고개를 숙이고 나가려는 순간 진혁이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장례식 때 관 속에 있던 건 뭐였나? 성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마도
신원불명의 시신을 며느님으로 둔갑시킨 것 같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조작하면 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렇다면 지우는 사고에서 살아남은 후 의도적으로 죽은 것처럼 위장한 거군. 그렇습니다. 아마도 자신과 뱃속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진혁은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가족을 선우가를 피해 도망쳤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3년 전 민준과 지우의 결혼을 반대했던 건 진혁 자신이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 집안 출신의 여자가 선우가의 며느리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우와 결혼했고 결국 두 사람 사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자신을 두려워했던 거였습니다. 아들이 죽고 혼자 남겨진 며느리는 뱃속의 아이들마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선우가로부터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성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진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 손주들을 찾아야 해. 그리고 지우에게 사과해야 해. 3년 전 내가 저지른 잘못을. 그날 밤 진혁은 처음으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떠오르는 건 묘지에서 본 내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민준을 닮은, 그래서 더욱 가슴 아픈 그 작은 얼굴들. 이틀 후 경기도 외곽의 작은 주택가. 성민은 낡은 2층 빌라 앞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조사 결과 한지우는 김지연이라는 가명으로 이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하며 내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성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직접 가시겠습니까? 진혁은 이미 차문을 열고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야 해. 그 애가, 지우가 날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이제야 알았어. 진혁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 2층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안에서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엄마, 서진이가 내 크레파스 가져갔어. 안 가져갔어요. 그리고 지우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서준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지금 밥하고 있어. 서연아, 서진아, 싸우지 마. 크레파스는 같이 쓰는 거잖아. 진혁은 초인종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문 너머로 들리는 소리가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자신이 이 평화를 깨뜨려도 되는 걸까? 하지만 그때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던 지우가 진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회장님. 진혁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부드러웠습니다. 지우야. 3년 만에 부르는 며느리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떻게 여길. 지우는 본능적으로 문을 닫으려 했지만 진혁이 재빨리 문틈에 손을 댔습니다. 제발 5분만 이야기를 들어줘. 난 너희에게 해코지하러 온 게 아니야.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말.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선우가는 우릴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민준 오빠가 그렇게 말했어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절대 선우가로 돌아가지 말라고. 진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이가? 안에서 아이 하나가 문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똘망똘망한 눈의 남자아이였습니다. 서준이었습니다. 서준은 진혁을 보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산소에서 본 할아버지. 지우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서준아, 방으로 들어가. 하지만 이미 다른 새 아이도 문 쪽으로 몰려왔습니다. 와, 진짜다. 할아버지 왔어.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에 진혁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내 아이는 자신을 전혀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기한 듯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간신히 아이들을 안으로 보내고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애들아, 안으로 들어가.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진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준이가 민준이를 죽였어. 지우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조사했어. 3년 전 그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어. 태준이 놈이 꾸민 살인이었어. 그리고 너도 죽이려 했던 거야. 지우의 손에서 쓰레기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뭐? 정확히는 의심했어요. 지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고 나기 일주일 전 민준 오빠가 밤늦게 들어온 적이 있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제가 물어봤죠. 무슨 일 있냐고. 그랬더니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지우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태준 형이 이상해. 뭔가를 숨기고 있어. 조심해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고 당일 아침 오빠가 제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지우야, 만약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아이들 데리고 숨어. 절대 아버지한테 가지 마. 선우가는 위험해. 전 그게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녀가 고개를 들어 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사고 나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민준 오빠는 이미 그리고 제 병실에 낯선 남자가 와 있더라고요. 간호사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이 살기가 느껴졌어요. 진혁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거구나. 지우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응,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전 조용히 살고 싶어요. 아이들이 위험에 처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진혁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우야, 넌 알고 있잖아. 태준이가 너희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면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모르게 하면 되잖아요. 복도에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발이요. 제발 저희를 내버려 두세요. 3년 동안 잘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어요. 진혁은 며느리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진혁이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알았어. 오늘은 이만 가겠어. 하지만 지우야, 기억해. 난 너희 편이야. 만약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나한테 연락해.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지우에게 건넸습니다. 개인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진혁이 두꺼운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우가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돈이 아니야. 진혁이 봉투를 열어 보였습니다. 안에는 통장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너와 결혼하면서 준비했던 거야. 내 손주들 교육비 명목으로 3년 전 사고 이후로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어. 이건 원래 내 거야. 지우는 울먹이며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정말 저희를 내버려 두세요. 진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같은 날 저녁 선우그룹 본관 34층 부사장실. 선우태주는 거대한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부사장님, 오늘 회장님께서 경기도 외곽으로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디? 정확한 위치는 파악 못했지만 강 비서실장과 단둘이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평소와 다르게 경호원도 멀리 떨어뜨리고요. 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숙부 진혁은 평소 어디를 가든 최소 3명의 경호원을 대동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경호원을 멀리했다는 건 누군가를 몰래 만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조사해. 예, 부사장님. 비서가 나간 후 태주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3년 전 그는 완벽하게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사촌 민준을 제거하고 임신한 지우까지 처리했습니다. 아니, 처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시신은 끝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도망친 그녀를 쫓던 부하가 실패했고 결국 신원불명의 여자 시신으로 대체했습니다. DNA 검사는 자신이 조작했으니 문제 없었습니다. 태주는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민준과 지우의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그의 신경을 긁었습니다. 태준이 사진을 구겨 쥐었습니다. 민준아, 네가 나보다 뭐가 잘났어? 그냥 적통이라는 이유만으로, 서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가졌잖아. 아버지의 사랑도 회사도 행복한 가정도. 그의 목소리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하지만 난 뺏었어. 내 목숨을, 내 미래를, 내 가족을. 그리고 이제 곧 회사 전부를 가질 거야.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김 과장. 태준의 오른팔이자 3년 전 일을 처리했던 남자였습니다. 태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김 과장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부사장님, 큰일입니다. 강 비서실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3년 전 교통사고 관련 자료를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트럭 운전사 신상 정보, 현대유전자연구소 거래 내역까지.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얼마나 파악했어?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못 찾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 문제입니다. 운전사 통장 거래 내역에 부사장님 비자금 계좌 흔적이 남아있거든요. 제거해. 흔적을 남기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사장님, 왜? 혹시 한지우가 살아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회장님이 경기도로 다녀온 게 신경 쓰입니다. 태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아봐. 만약 그 여자가 정말 살아있다면.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처리해. 전화를 끊은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모든 것이 곧 자신의 것이 될 터였습니다. 누구도 어떤 것도 자신의 앞을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태준의 입꼬리에 싸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편 차 안에서 돌아가던 진혁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성민, 내일부터 지우와 아이들 주변에 경호원을 배치해. 그러면 태준이 눈치채지 않을까요? 최대한 은밀하게. 하지만 24시간 감시해. 태준이 놈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진혁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그때가 저놈을 잡을 기회야.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몰랐습니다. 이미 태준의 부하들이 지우의 집 주변을 정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머지않아 더 큰 위기가 닥쳐올 거라는 사실을. 일주일 후 지우는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 낯선 여자가 그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한지우 씨 맞으시죠? 지우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자는 30대 중반으로 보였고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검사 이현주라고 합니다. 여자가 신분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소속이었습니다. 검사님이 왜 저를? 이연주가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3년 전 선우민준 씨 교통사고 건으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한지우 씨가 살아계시다는 정보를 입수했고요. 지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검찰이 움직이고 있다는 건 이제 이 일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내부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연주가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긴 그렇고 제 차로 가시죠.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지우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싫어요. 전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연주가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지우 씨, 지금 당신과 아이들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선우태준이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며칠 전부터 당신 집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배회하고 있다는 거 모르셨어요? 지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움켜쥐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뭘 해야 하죠? 일단 증언을 해주셔야 합니다. 3년 전 사고 당일과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요. 이연주가 서류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선우진혁 회장님께서 이미 저희 쪽에 협조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회장님이 확보하신 증거 자료와 한지우 씨의 증언이 합쳐지면 선우태준을 살인교사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지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이요? 네. 회장님은 이미 태준 씨의 비자금 계좌, 연구소 조작 증거, 사고 당일 CCTV 추가 영상까지 확보하셨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건 피해자 가족의 증언이에요. 당신이 증언해 주시면.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골목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차에서 건장한 남자 3명이 내렸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한지우. 지우는 그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3년 전 병원에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바로 그 남자 김 과장이었습니다. 이연주가 지우의 손을 잡고 외쳤습니다. 뛰어요. 두 사람은 반대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골목은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지우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이 길 아니잖아요. 이연주가 핸드폰을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일부러 유도한 겁니다. 김 과장이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검사님이 여기 왜 있어요? 설마 우리가 당신 움직임을 몰랐을 것 같아요? 부사장님께서 진작에 다 파악하고 계셨어요. 이연주가 소리쳤습니다. 선우태준이 감히 검사를. 김 과장이 말을 잘랐습니다. 검사가 뭐 어때서요? 여기서 사고로 죽으면 그만이죠. 김 과장이 손짓하자 부하들이 지우와 이연주를 둘러쌌습니다. 부사장님 말씀이 이번엔 확실하게 처리하래요. 특히 한지우 씨, 당신과 당신 새끼들까지. 지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애들은 건드리지 마. 지우가 김 과장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는 쉽게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지우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김 과장이 명령했습니다. 잡아. 부하들이 움직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제복을 입은 경찰관 6명이 나타났습니다. 한 경찰이 외쳤습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그들의 총구가 김 과장 일행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당황해하는 사이 경찰 뒤에서 성민이 나타났습니다. 성민이 이연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검사님. 회장님 지시로 처음부터 미행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이연주가 일어나 옷의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겠네요. 경찰들이 김 과장 일행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과장은 발버둥 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린 아무것도 안 했어. 이연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살인교사 미수, 공무집행방해, 협박. 죄목은 충분합니다. 성민이 지우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며느님, 이제 안전합니다. 아이들도 지금 회장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유치원에서 모시고 왔습니다. 지우가 놀라 물었습니다. 네, 애들이? 지금 회장님 별장에 계십니다. 같은 시각, 선우그룹 본사. 태주는 급보를 받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김 과장이 체포됐다고?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현장에서 검사와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강 비서실장이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태준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시발. 펜꽂이가 쓰러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진혁 그 늙은이가 날 엿먹이려고 작정했구나. 그는 재빨리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과장이 입을 연다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3년 전 일은 물론이고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횡령과 배임까지 전부 드러날 터였습니다. 태주는 서랍에서 비상용 여권과 현금 다발을 꺼냈습니다. 해외 도피를 위해 항상 준비해둔 것들이었습니다. 차 준비해. 지금 당장. 비서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어디로?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닥쳐. 빨리 안 해? 비서가 황급히 나갔습니다. 태준은 서류들을 급하게 챙기다가 문득 책상 위에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선우진수와 찍은 어린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서자로 태어나 평생 무시당하며 살았던 그 적통인 민준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던 그 결국 여기까지 왔지만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나쁜 건 세상이야. 내가 아니라.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진혁이 들어왔습니다. 뒤로 성민과 경찰 2명이 따라왔습니다. 진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태준아. 태준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숙부님, 도망칠 생각은 마라. 이미 공항과 항구는 전부 봉쇄했다. 태준이 외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진혁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왜냐고? 내 아들을 죽였잖아. 내 사촌 동생을, 그것도 권력욕 때문에. 증거가 어디 있어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김 과장이 자백했어. 네가 지시했다고. 민준이를 제거하고 지우까지 죽이라고 명령했다고. 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건 그 새끼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CCTV, 통장 거래 내역, 연구소 조작 기록. 증거는 차고 넘쳐. 진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랬어? 대체 왜? 민준이가 너한테 뭘 잘못했어?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모든 걸 가졌잖아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가졌어요. 적통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서자예요. 평생 뒤에서 손가락질 당하며 살았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잘해도 전 영원히 2인자였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진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죽였어? 내 아들을? 태준이 울부짖었습니다. 그 정도는 각오하셨어야죠. 평생 차별하고 무시하고 뒤로 밀어놓고 이제 와서 왜 그랬냐고 묻지 마세요. 진혁은 조카의 일그러진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의 잘못을 보았습니다. 서자라는 이유로, 전처소생이라는 이유로 태준을 늘 차별했던 자신의 모습을. 진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안하다.
태준이 놀라 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가족으로 대하지 않고 항상 경쟁자로만 봤지. 그게 너를 괴물로 만든 거야. 진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아, 그래도 용서할 수 없어. 넌 내 아들을 죽였어. 그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 경찰들이 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선우태준, 살인교사, 살인미수,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태준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진혁을 돌아보았습니다. 숙부님, 제가 만약 적통으로 태어났다면 달라졌을까요? 진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태준이 경찰차에 실려 사라질 때까지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성민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며느님과 아이들이 회장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 외곽 남한산 자락에 위치한 선우가의 별장. 진혁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거실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준이가 제일 먼저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왔어. 내 아이가 일제히 달려와 진혁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서준, 서윤, 서연, 서진. 민준을 닮은 내 손주의 얼굴에 진혁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진혁이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왔다. 3년간 존재조차 몰랐던 손주들. 이제야 제대로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정말 커요. 우리 집보다 100배는 큰 것 같아요. 서윤이가 진혁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정원에 그네도 있고 미끄럼틀도 있어요. 서연이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여기서 살아요? 진혁은 거실 한쪽에 앉아있는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우는 불안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니다. 여기는 잠깐 쉬는 곳이야. 너희 엄마가 결정하실 거야. 진혁이 일어나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지우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애들 덕분에 진정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진혁이 말했습니다.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태준이는 구속됐고 검찰에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어. 더 이상 너와 아이들을 위협할 수 없어.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요? 3년간 숨죽이며 살았던 두려움, 혼자서 내 아이를 키우며 버텨온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진혁이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끝났어. 이제 평범하게 살 수 있어. 진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해. 3년 전 내가 너를 차갑게 대해서 넌 나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지. 그게 너를 도망치게 만들었어.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진혁이라고 불러. 아니, 아버님이라고 불러줘.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가족이 되고 싶어. 지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혁은 조심스럽게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혼자서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야. 지우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네, 너무 힘들었어요. 민준 오빠 생각하면서 매일 밤 울었어요. 애들 얼굴 보면서 왜 오빠는 이 모습을 볼 수 없는지.
그때 작은 손이 지우의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막내 서진이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아파? 지우가 눈물을 닦으며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니야, 서진아. 엄마는 기뻐서 우는 거야. 서진이가 팔을 번쩍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무서운 일 없을 거야. 할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정말요? 야호! 서진이의 모습에 진혁도 지우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성민이 커피를 가져와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검사님께서 연락 오셨습니다. 내일 오전에 며느님 공식 증언을 받고 싶다고 하십니다. 진혁이 지우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괜찮겠어? 지우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해야죠. 민준 오빠를 위해서라도. 그날 저녁 별장의 넓은 식당에는 오랜만에 가족의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진혁은 생전 처음으로 손주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의 제잘거림, 지우의 부드러운 목소리, 그 모든 게 그에게는 선물 같았습니다.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도 여기 있어요? 아니다. 할아버지는 회사에 가야 해. 하지만 주말에는 꼭 너희 보러 갈게. 약속이에요? 진혁이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약속이야. 민준이 어렸을 때도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줬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바빠서 정신없어서 제대로 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을 재운 후 진혁과 지우는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여기를 좋아했어요. 지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몇 번 이 별장에 왔었는데 그때마다 밤하늘 보면서 말했어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여기서 별 보여줘야지. 진혁은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별들 중 하나에 아들이 있을까? 지금 이 광경을 보고 있을까? 진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우야. 네, 아버님. 우리 민준이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네가 있어서, 네가 아이들을 지켜줘서 정말 고맙다. 지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민준 오빠가 저한테 이 아이들을 선물로 남겨줬잖아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후회도 모두 담긴 침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혁은 선우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태준의 구속으로 회사는 술렁이고 있었고 언론에서도 연일 특종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진혁이 단상에 섰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사장 선우태준이 중대한 범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는 3년 전 제 아들 선우민준을 살해하고 그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유용했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선우태준을 선우그룹 모든 직위에서 즉시 해임하고 그가 보유한 주식도 전량 회수할 것을 결의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발표할 게 있습니다. 진혁이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 며느리 한지우와 손주 4명이 살아있습니다. 회의실이 또다시 술렁였습니다. 3년 전 죽었다고 알려진 사람들이 살아있다니. 3년 전 사고에서 며느리와 손주들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고 안전을 위해 신분을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고 가족도 되찾았습니다. 진혁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것을 선언합니다.
임원들이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제가 평생 회사만 보느라 가족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아들의 죽음이었고 며느리와 손주들의 고통이었습니다. 진혁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손주들이 자라는 걸 보고 며느리에게 제대로 된 장인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후계자는 누가? 당분간은 강성민 부회장이 대행합니다. 그리고 5년 후 제 손주 중 한 명이 성인이 되면 그때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성민이 놀라 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그건... 진혁이 성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가 아니면 누가 이 회사를 지키겠나? 30년간 내 곁을 지켜준 자네가 가장 적임자야. 부탁하네, 성민. 회의가 끝나고 진혁은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53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시내. 그가 평생 지키려 했던 제국이었습니다. 진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늦게라도 깨달았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우였습니다. 아버님, 애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오늘 저녁에 집에 오시면 안 될까요? 제가 민준 오빠가 좋아하던 된장찌개 끓일게요. 진혁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갈게. 퇴근하고 바로 갈게. 전화를 끊고 진혁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민준의 어린 시절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그 중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5살 민준이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내 아이들 잘 키울게. 약속한다. 진혁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오기 전 마지막 빛. 하지만 어둠 뒤에는 또 새로운 아침이 올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혁은 생애 처음으로 정시에 퇴근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지우의 집 주소를 알려주고 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 주택가에 들어섰습니다. 저 멀리 2층 빌라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가에는 4개의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손주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혁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65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차가 멈추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내 아이가 우르르 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왔다. 진혁은 차에서 내려 아이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들의 온기가, 웃음소리가, 그 모든 것이 그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애들아, 할아버지가 왔다. 현관에 선 지우가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진혁도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절망 속에서 만난 희망, 운명적인 재회.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봄, 서울 강남의 새 아파트. 진혁은 지우와 아이들을 위해 넓은 펜트하우스를 마련했습니다. 아이들은 근처 유명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지우는 다시 번역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든든한 가족이 곁에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종이를 펼쳐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5명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그리고 내 남매. 진혁이 손자를 무릎에 앉히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와, 우리 서준이가 그렸어? 정말 잘 그렸네. 선생님이 가족을 그리래요. 그래서 할아버지랑 우리 그렸어요. 그래, 우리가 가족이지. 진혁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광경이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웃는 것. 지우가 주방에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저녁 준비됐어요. 오, 오늘은 무슨 메뉴야?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갈비찜이요. 민준 오빠가 좋아하던 레시피로 만들었어요. 진혁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준. 여전히 그 이름을 들으면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남긴 소중한 선물들이 곁에 있었으니까.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 동안 아이들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서윤이는 친구와 싸웠다가 화해한 이야기를, 서연이는 선생님한테 칭찬받은 이야기를, 서진이는 점심에 맛있는 떡볶이를 먹은 이야기를. 서준이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주가 아빠 생일이래요. 서준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아빠는 하늘에 계셔서 우리랑 떡 케이크를 못 먹는데요. 그치? 진혁이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우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 아빠는 하늘에 계셔. 서진이가 팔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아빠 대신 우리랑 떡 케이크 먹어줘요. 그래, 할아버지가 먹어줄게. 대신 너희가 아빠한테 편지 쓰는 건 어때? 할아버지가 아빠 산소에 가져다 놓을게. 내 아이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좋아요.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을 재운 후 진혁과 지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지우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진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아마 너희들 덕분일 거야. 회사는 괜찮으세요? 성민 씨가 잘하고 있다고 하던데. 잘하고 있어. 나보다 더 나을지도 몰라. 그 친구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거든. 진혁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우야, 너 행복해? 지우가 깜짝 놀라 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냥 네가 정말 행복한지 궁금해서. 이렇게 사는 게 네가 원하던 삶인지.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무서웠어요. 다시 선우가에 엮이는 게, 또 누가 저희를 해치려 들까봐. 미안해.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지우가 진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아버님이 계셔서, 아이들이 할아버지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서. 제가 혼자였을 때는 애들한테 아빠 역할도 엄마 역할도 다 해줘야 했거든요.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는 의지할 곳이 생겼어요. 저도 애들도. 그게 정말 감사해요. 진혁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도 고마워. 너희가 내 삶에 의미를 줘서. 사실 민준이를 잃고 나서 난 그냥 살아있기만 한 거였어. 숨만 쉬고 있었지. 근데 너희를 만나고 특히 저 아이들을 보면서 다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생일날, 가족들은 묘지를 찾았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쓴 편지를 들고 있었고, 지우는 민준이 좋아하던 카네이션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서준이가 묘비 앞에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아빠, 저 서준이에요. 할아버지가 생겼어요. 아빠처럼 멋있어요. 서윤이가 이어 읽었습니다. 아빠, 저 서윤이요. 유치원에서 친구 많이 사귀었어요. 아빠도 기뻐하시죠?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서연이가 보고 싶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아빠 대신 안아줘요. 막내 서진이가 편지를 읽고 나자 네 아이 모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서진이도 사랑해요. 매일매일 사랑해요. 지우가 아이들을 껴안았고 진혁도 눈물을 닦으며 아이들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혁이 묘비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진혁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아버지가 내 아이들 잘 키울게. 네가 못다 해준 사랑 아버지가 대신 줄게. 그러니까 하늘에서 편히 쉬어. 진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 살아생전에 제대로 사랑한다고 말 못해줘서, 바쁘다는 핑계로 내 곁을 지켜주지 못해서, 이제라도 내 가족을 지킬게. 그날 오후 가족들은 민준이 좋아하던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지우의 제안이었습니다. 지우가 벤치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민준 오빠가 여기서 프러포즈 했어요. 지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들 임신한 거 알고 나서 오빠가 저를 여기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말했죠. 지우야, 우리 아이들한테 멋진 아빠가 될게. 진혁이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었어. 따뜻하고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았지. 회사보다 가족을 우선시했고. 지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님도 충분히 좋은 할아버지세요. 그래. 네. 애들이 아버님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매일 할아버지 언제 와? 그래요. 진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들은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습니다. 서준이와 서윤이가 술래잡기를 하고 서연이와 서진이는 민들레 홀씨를 불고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진혁이 일어나 아이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래, 간다. 65세의 재벌 회장이 손주들과 술래잡기를 하는 모습. 누가 봐도 믿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진짜로 행복했습니다. 민준이 없다는 게 여전히 가슴 아팠지만 그래도 이 순간만큼은 완벽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가족들은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준이 좋아하던 파스타 전문점이었습니다. 지우가 메뉴를 고르며 말했습니다. 민준 오빠 생일이니까 오빠가 좋아하던 걸로 주문할게요. 식사 중간 진혁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애들아, 이리 와봐. 내 아이가 할아버지 곁으로 모였습니다. 진혁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가 너희 아빠 어렸을 때 선물했던 거야. 안에는 4개의 작은 펜던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각각 별 모양으로 빛나는 은빛 펜던트였습니다. 원래는 하나였는데 할아버지가 보석상에 부탁해서 4개로 나눴어. 너희 각자 하나씩 가지라고. 아이들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우와, 이제부터 이건 너희 아빠가 하늘에서 너희를 지켜주는 부적이야. 절대 잃어버리지 마. 진혁이 아이들 목에 하나씩 펜던트를 걸어주었습니다. 내 아이가 일제히 진혁을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진혁은 손주들을 품에 안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진혁은 서재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평생 일기를 써본 적 없던 그였지만 최근 들어 시작한 새로운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민준이 생일이었다. 아이들과 묘지에 갔고 한강공원도 갔다. 지우가 준비한 저녁도 먹었다. 행복했다. 정말 오랜만에 진짜 행복을 느꼈다. 민준아, 네가 남긴 아이들 덕분에 아버지가 다시 살아가고 있어. 고맙다, 아들아.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성민이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내일 오전에 병원 예약이 잡혀 있습니다. 병원? 무슨 병원? 정기 검진이십니다. 6개월에 한 번씩 하시기로 하셨잖습니까? 아, 그랬지. 알았어.
내일 아침 몇 시? 9시입니다. 알았어. 진혁은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혁은 미소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늘처럼 행복한 날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라며.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내일 병원에서 받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그리고 이 행복이 얼마나 짧게 끝날지. 다음 날 아침 서울대 병원 VIP 진료실. 진혁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성민이 옆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성민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 일정은 전부 취소하셨죠? 응. 저녁에 손주들이랑 영화 보기로 했어. 서준이가 보고 싶어하는 애니메이션이 있대. 진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요즘 그는 손주들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원장이었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앉으시죠. 진혁이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표정이 안 좋은데. 하지만 의사는 웃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뭐가? 췌장에서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크기는 4cm 정도이고 조직 검사 결과 악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진료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성민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악성이라니. 그게 무슨... 췌장암입니다, 회장님. 의사가 CT 사진을 모니터에 띄웠습니다. 췌장 부위에 하얀 덩어리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이미 림프절로 전이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사기로 진단됩니다. 진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사기면 평균 생존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 조금 더 연장될 수 있지만. 의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췌장암은 조기 발견이 어렵고 진행이 매우 빠릅니다. 회장님께서 최근 몇 달간 소화불량이나 복통 증상은 없으셨습니까? 진혁은 생각해보니 있었습니다. 두어 달 전부터 가끔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려니 했습니다. 조금 있었습니다. 그게 초기 증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췌장암은 증상이 애매해서 대부분 늦게 발견됩니다. 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치료는 가능합니까?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전이가 됐기 때문에.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완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성민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그럼 회장님은? 진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모니터에 비친 자신의 CT 사진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손주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준, 서윤, 서연, 서진. 겨우 6개월 전에 만난 그 아이들을, 이제 막 할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한 그 아이들을.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진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족들한테는 언제 말하는 게 좋겠습니까? 빨리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항암 치료를 받으시려면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진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우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손주들한테는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일단 오늘은 생각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진혁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성민이 부축하려 하자 그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혼자 걸을 수 있어. 차에 타서도 진혁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성민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회장님, 성민. 예. 지우한테 말해야 하나? 성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진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겨우 행복해졌는데, 겨우 평화를 찾았는데, 이제 또 슬픔을 안겨줘야 하나. 진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손주들, 저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제 막정이 들었는데, 또 이별을 겪어야 하나. 회장님, 민준아. 진혁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약속 지키지 못할 것 같구나. 내 아이들 잘 키워준다고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떠나야 할 것 같아. 차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민도 운전기사도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진혁은 약속대로 손주들과 영화관에 갔습니다. 아이들은 신나게 팝콘을 먹으며 애니메이션을 봤지만 진혁은 스크린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진이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재밌죠? 진혁이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응, 재밌어. 영화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이들은 오늘 본 영화 이야기로 신이 났습니다. 서윤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우리 오늘 진짜 재밌는 영화 봤어요. 지우가 아이들을 반기며 물었습니다. 그래, 어떤 내용이었는데? 공룡이 나와서요. 그리고 아이들이 떠드는 동안 지우는 진혁의 표정이 어둡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지우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응? 아, 괜찮아. 조금 피곤해서 오늘 병원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검진 결과는 괜찮으셨어요? 지우의 질문에 진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별거 아니야. 나이 먹으니까 이것저것 좀 나오더라고. 그래도 관리 잘 하셔야 해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지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지만 진혁은 그 미소를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운 후 진혁은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지우가 뒤따라왔습니다. 아버님, 정말 괜찮으세요? 오늘 하루 종일 표정이. 진혁이 멈춰섰습니다. 지우야.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병에 걸렸어. 지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췌장암. 사기. 의사가 1년 정도 남았대. 지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몇 걸음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진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겨우 너희들 만났는데, 겨우 할아버지 역할 시작했는데, 진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1년도 못 채우고 떠나야 할 것 같아.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안 돼요. 민준 오빠도 떠났는데 아버님까지. 안 돼요. 지우야. 애들은 어떡해요. 겨우 할아버지 생겼는데, 할아버지 사랑을 알게 됐는데. 지우가 울부짖었습니다. 진혁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서 울었습니다. 복도에 그들의 흐느낌만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진혁은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손주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할아버지의 병을 몰랐습니다. 진혁이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애들한테는 나중에 얘기하자. 진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이들이 너무 어려. 하지만 나중에 충격이 더 클 텐데요. 알아. 하지만 지금은
지금은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로 있고 싶어. 2주 후 항암 치료의 부작용이 시작됐습니다. 진혁은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극심한 구토와 무기력에 시달렸습니다.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머리카락이 없어졌어요? 진혁이 모자를 쓰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멋있게 짧게 자른 거야. 진짜요? 저도 짧게 자를래요. 안 돼. 우리 서준이는 지금 머리가 제일 멋있어. 하지만 아이들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점점 야위어가는 걸, 자주 아파하는 걸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가 지우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아파요? 응. 할아버지가 조금 편찮으셔. 많이 아파요? 응. 그럼 할아버지 죽어요? 지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한 달 후 진혁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이제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는 의사의 권유에도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서 손주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만 회장님, 이러시다가는. 알아. 얼마 안 남은 거. 그래도 마지막까지 저 아이들 곁에 있고 싶어. 성민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혁은 네 손주를 불러 모았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침대 곁에 둘러앉았습니다. 진혁이 말했습니다. 애들아,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서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아파요? 응. 할아버지가 많이 아파. 진혁이 아이들의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그래서 말이야. 할아버지가 곧 너희 아빠한테 가야 할 것 같아.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아빠한테요? 하늘로 가요? 응, 하늘로. 아이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서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싫어요. 할아버지 가지 마요. 할아버지랑 같이 있을 거예요. 내 아이가 할아버지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진혁도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미안해. 할아버지가 미안해. 그날 밤 지우는 아이들을 재우고 진혁의 방으로 갔습니다. 진혁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지우야, 아직 안 잤어? 잠이 안 와요. 아버님도 그러시죠? 응. 지우가 진혁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후회되세요? 저희를 다시 만난 거? 진혁이 깜짝 놀라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진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지난 6개월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하지만 이제 또 이별을. 그래도 좋아. 만나지 못한 것보다는 짧게라도 함께한 게 훨씬 나아. 진혁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부탁이 있어. 말씀하세요. 내가 죽고 나서 아이들한테 할아버지 이야기 많이 해줘. 할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진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 이야기도 많이 해줘. 아빠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는지. 아이들이 자랄수록 그 이야기를 해줘. 지우가 울먹였습니다. 약속할게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진혁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손주들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성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좀 쉬시는 게. 진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꼭 애들을 봐야 해.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오늘은 손주들의 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오후 2시 아이들이 케이크를 들고 진혁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우가 휠체어를 밀며 뒤따랐습니다. 아이들이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진혁이 힘겹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너희 생일이잖아. 서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생일에 태어나셨으니까 할아버지 생일이기도 해요. 진혁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곧 떠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밝게 웃어줬습니다. 진혁이 옆 테이블에서 4개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래, 고마워. 할아버지가 너희 생일 선물 준비했어.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지금 열어봐도 돼요? 아니, 이건 할아버지가 하늘로 간 다음에 열어봐. 그때 엄마가 읽어줄 거야. 아이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언제 가요? 곧, 아마 곧. 진혁이 아이들을 하나씩 안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너희를 떠나는 게 아니야. 너희 아빠 곁에서 하늘에서 너희를 지켜볼 거야. 진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밤하늘에 별 보이지? 그 중에 제일 밝은 별 2개가 있으면 그게 할아버지랑 너희 아빠야.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진짜야. 약속? 진혁이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혁도 지우도 함께 울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노래를 부르고 평범한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생일 파티라는 것을. 아이들이 돌아간 후 진혁은 성민을 불렀습니다. 성민, 유언장 준비했나? 성민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예, 회장님. 여기 있습니다. 내전 재산의 80%는 손주들에게. 지우가 성년이 될 때까지 신탁으로 관리하고. 예. 나머지 20%는 민준이 이름으로 장학재단 만들어. 선우민준 장학재단.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거야. 알겠습니다. 진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경영권은 당분간 잔이가 맡아줘. 손주 중 누가 회사를 맡고 싶어 하면 그때 넘겨주고. 회장님,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간 고마웠네, 성민. 잔이가 아니었으면 난 여기까지 못 왔어. 성민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니야. 해야 할 말이야. 진혁이 성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우와 아이들 부탁해. 내가 없어도 누군가 그 애들을 지켜줘야 해. 제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성민이 대답했습니다. 2주 후 진혁의 의식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길어야 며칠이라고 했습니다. 지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병실에 머물렀습니다. 밤낮 없이 할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아이들이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우리 여기 있어요. 하지만 진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가끔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진혁이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지우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진혁이 말했습니다. 지우야. 예, 여기 있어요. 민준이 보여? 진혁이 허공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기 서 있어. 미소 짓고 있어. 지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보여요. 민준 오빠가 아버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진혁이 손을 뻗었습니다. 민준아. 진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간다. 이제 아버지가 내 아이들 잘 키웠어. 네가 자랑스러워할 만큼. 그의 손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안 돼요. 일어나세요.
하지만 진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가에 희미한 미소만 남긴 채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지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버님, 아이들도 울부짖었습니다. 병실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성민이 달려왔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확인했습니다. 오전 3시 47분 선우진혁 회장님 별세를 확인합니다. 장례는 5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수많은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재벌가 사람들, 정계 인사들, 사업 파트너들. 하지만 가장 슬퍼한 건 4명의 어린 손주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영정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진혁은 아들 민준 옆에 묻혔습니다. 2개의 묘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선우진혁 1960-2025, 선우민준 1995-2022. 지우는 2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오빠, 아버님, 2분 다 이렇게 가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진혁이 남긴 4개의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주변에 둘러앉았습니다. 지우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희한테 쓴 편지야. 들어볼래?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가 서준이의 봉투를 먼저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서준아. 할아버지가 너를 처음 본 날을 기억해. 묘지에서 네가 꽃을 들고 서 있던 모습을. 내 얼굴이 민준이를 너무 닮아서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울었단다. 서준아, 너는 내 형제 중 맞이야. 동생들을 잘 챙겨주렴. 그리고 엄마 말 잘 듣고 건강하게 자라렴. 할아버지는 하늘에서 너를 지켜볼 거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할아버지가 보장한다. 사랑한다. 우리 서준아.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도 울면서 들었습니다. 서윤이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서윤아. 너는 참 밝은 아이구나. 할아버지가 힘들 때마다 내 웃음소리를 들으면 기운이 났어. 서윤아, 앞으로도 그렇게 밝게 자라렴. 세상이 너를 힘들게 해도 내 웃음을 잃지 마. 그게 너의 가장 큰 무기니까. 사랑한다. 우리 서윤아. 서연이의 편지. 사랑하는 서연아. 너는 착한 아이야. 할아버지가 아플 때 제일 많이 걱정해줬지. 서연아, 그 따뜻한 마음 잃지 마.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렴.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이란다. 사랑한다. 우리 서연아. 마지막으로 서진이의 편지. 사랑하는 서진아. 우리 막내. 할아버지가 제일 많이 안아준 게 너였지? 서진아, 너는 아직 어려서 할아버지를 잘 기억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괜찮아. 엄마가 형과 누나들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줄 거야. 할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꼭 기억해 주렴. 사랑한다. 우리 서진아. 지우는 4통의 편지를 다 읽고 마지막 봉투를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자신에게 온 편지였습니다. 지우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난 이미 떠났겠구나. 미안해. 더 오래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지우야, 너는 정말 훌륭한 엄마야. 혼자서 내 아이를 키우고 그 모든 고통을 견뎌냈잖아. 너는 강한 사람이야. 민준이가 너를 선택한 게 정말 잘한 일이었어. 너 같은 며느리를 둬서 난 행복했어. 지우야, 아이들 잘 키워줘. 민준이가 꿈꿨던 것처럼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줘. 그리고 너도 행복해야 해. 혼자 살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사랑하고 행복해져. 그게 민준이도 나도 바라는 거야. 고맙고 사랑한다. 우리 며느리. 시아버지 선우진혁. 지우는 편지를 읽고 또 울었습니다.
아이들도 엄마를 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아이들을 재우고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빠, 아버님. 지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잘 살 거예요. 약속할게요. 애들 잘 키우고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유독 밝은 별 2개가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지우는 미소 지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사랑해요, 오빠.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등을 토닥이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방을 조용히 열어보았습니다. 내 아이가 나란히 누워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문을 닫고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민준을 위해서, 아버님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내 아이를 위해서. 새로운 시작. 이제 진짜 혼자가 아니라 내 아이와 함께하는 시작이었습니다. 1년 후 가을. 지우는 아이들 손을 잡고 묘지 언덕을 올랐습니다. 이제 6살이 된 내 아이는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서준이는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고 다른 아이들도 한글을 척척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앞서 달려갔습니다. 엄마, 다 왔어요. 묘지에는 2개의 묘비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선우민준, 선우진혁. 지우는 2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이들도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지우가 가져온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아버님, 저희 왔어요. 지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애들이 많이 컸죠? 이제 학교도 가요. 서준이가 벌써 초등학생이 된대요. 서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저 이제 학교 가요. 서준이가 덧붙였습니다. 선생님이 제가 똑똑하대요. 할아버지 닮아서 그런가 봐요. 지우는 미소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윤이는 발레를 시작했어요. 너무 귀여워요, 오빠. 아버님도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제가 보여드릴까요? 서윤이가 묘비 앞에서 발레 동작을 보여줬습니다. 서툴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지우가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그림을 잘 그려요. 학교에서 상도 받았어요. 선생님이 재능이 있다고 하셨어요. 서연이가 가방에서 그림 한 장을 꺼냈습니다. 5명의 사람이 구름 위에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빠가 하늘에서 미소 짓고 엄마와 내 아이가 땅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이거 선물이에요. 서연이가 그림을 묘비에 기대어 놓았습니다. 지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서진이는 우리 막내는 노래를 좋아해요. 매일 집에서 노래 불러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노래도 불러요. 서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대 있음에. 진혁이 생전에 자주 흥얼거리던 노래였습니다. 서진이가 묘비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잘 부르죠? 지우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빠, 아버님, 저희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힘들 때도 있지만 애들이 있어서 행복해요. 그녀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결정했어요. 선우민준 장학재단 이사로 참여하기로 했어요. 아버님이 만드신 재단이잖아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바람이 불어와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성민 아저씨가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회사도 잘 운영하고 있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 또 와요? 다음 달에 또 올게. 할아버지 기일이잖아. 좋아요. 그때도 편지 쓸 거예요. 아이들은 각자 주머니에서 접힌 편지를 꺼내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서툰 글씨로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서준, 할아버지, 사랑해요. 서윤, 하늘에서도 우리 보고 있죠? 서연, 빨리 만나고 싶어요. 서진, 지우는 편지들을 읽고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요. 할아버지랑 아빠는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예요. 지우가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렇겠지. 한참을 묘지에 앉아 있다가 지우는 아이들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갈까? 오늘 저녁에 성민 아저씨가 집에 온대. 아이들이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와, 아저씨 올 거예요? 응, 너희한테 줄 선물도 가져온대. 지우는 마지막으로 두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사랑해요, 오빠. 감사해요, 아버님. 그녀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이들도 따라서 절을 했습니다. 언덕을 내려가는 5사람의 뒷모습, 해가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10년 후, 16살이 된 서준이가 교복을 입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엄마, 학교 다녀올게요. 뒤따라 서윤, 서연, 서진도 가방을 메고 나왔습니다. 지우가 말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저녁에 일찍 와야 해. 왜요? 오늘 할아버지 제사 지내는 날이잖아.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아, 맞다. 알겠어요. 아이들이 학교로 떠나고 지우는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느덧 40이 된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세월의 흔적이 어려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과의 결혼 사진, 진혁과 아이들이 함께 찍은 사진,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 지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시간 참 빠르다. 10년. 민준이 떠난 지 13년, 진혁이 떠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지우의 마음속에 그리고 아이들의 기억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성민이었습니다. 이제 60대 후반이 된 그는 여전히 선우그룹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성민 씨, 어서 오세요. 성민이 큰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며느님, 제사 음식 준비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당연한 일입니다. 회장님께서 제게 부탁하셨잖습니까? 며느님과 아이들을 돌보라고. 두 사람은 함께 제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성민이 말했습니다. 서준이가 이번에 전교 1등 했다면서요? 네. 아버님 닮아서 똑똑해요. 민준 도련님도 그랬죠. 공부를 너무 잘해서. 성민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회장님도 도련님도.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지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이 남긴 것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걸 잘 지켜나가면 되는 거죠. 며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훌쩍 큰 네 남매는 각자의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서준이는 경영학을 공부해서 언젠가 선우그룹을 이끌고 싶다고 했습니다. 서윤이는 발레리나를 꿈꿨습니다. 서연이는 미술을 전공하고 싶어 했습니다. 막내 서진이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제사상 앞에 모였습니다. 할아버지 제사상 차렸어요? 응. 다 같이 절하자. 민준과 진혁의 영정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대표로 말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저희 왔어요. 서준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모두 건강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가 바라시던 대로, 할아버지가 원하시던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다음 달에 발레 공연이 있어요. 주연을 맡았어요. 할아버지가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서연이가 이어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았어요. 아빠와 할아버지를 그린 그림이었어요. 서진이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될 거예요. 할아버지처럼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지우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아이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지우가 영정 앞에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오빠, 아버님. 지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힘들 때도 있지만 아이들이 있어서 행복해요. 두 분이 남겨주신 사랑으로 버티고 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보고 싶어요. 정말 많이 보고 싶어요. 하지만 견딜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두 분이 우리 곁에 계시니까. 마음속에, 기억 속에 아이들도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가족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지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요? 지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분이었어. 하지만 동시에 제일 따뜻한 분이었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 아빠는요?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었어. 착하고 똑똑하고 유머도 있었지. 너희 모두 아빠를 닮았어. 서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행복해요? 지우가 내 아이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행복해. 지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가 있어서 행복해. 아빠와 할아버지가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이 바로 너희니까. 아이들이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5사람이 꽉 안은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아이들이 잠든 후 지우는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오빠, 아버님. 지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해냈어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잘 키웠어요. 자랑스럽죠? 별 2개가 유독 밝게 반짝였습니다.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해요. 지우는 미소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준과의 결혼 사진, 진혁과 손주들의 사진, 그리고 최근 찍은 가족 사진.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우는 불을 끄고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어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민준이 준 편지들, 진혁이 남긴 유언장, 그리고 2사람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우가 사진을 가슴에 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빠, 아버님과 제가 함께 만든 기적이에요. 저 내 아이들이. 지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인생에 와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소중한 선물을 남겨주셔서. 그녀는 상자를 다시 서랍에 넣고 불을 껐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민준이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진혁도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속삭였습니다. 잘 자, 오빠. 잘 자, 아버님. 지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꿈에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가족은 시간보다 영원합니다. 선우진혁 회장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내 아이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며느리와 손주들을 되찾은 기쁨도 잠시, 1년이라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던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의 곁을 지켰습니다. 권력보다 소중한 것, 재산보다 값진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그의 선택은 내 아이에게 가장 큰 유산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늦어도 괜찮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가족을 품에 안는 데에 늦은 때란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내일이 아닌 오늘, 지금 이 순간 그 말을 전해보세요. 그것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될 테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